큰 프로젝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고민이 됐어요. 사실 고민이 됐는데 처음 뵀는데 되게 맛있는 걸 사주시고 비싸고 맛있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신광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인천 신광교회에서 오늘 이제 같이 좀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이었죠. 작년 여름 지나면서 시작하셔가지고 네, 네. 12월 성탄절 전에 네,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성탄절 전에 네. 이제 만들어졌던 그 공간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먼저 목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건축을 3번이나 하셨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한 번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교회 본당 중심으로, 또 예배당 중심으로 좀 노후된 것들을 좀 교체할 필요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와서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또 그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좀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하고 좀 얼마 동안의 좀 준비 기간이? 그럼 우리 신광교회 비전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5가지 비전이 있는데, 하나가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 다음이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3번째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리고 4번째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5번째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이걸 제가 2020년도부터 매년 하나씩 비전을 세팅해 나가는 중에 있었는데, 3번째 비전이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헌금을 좀 모읍시다 하고 한 해 동안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 모은 걸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원래는 이 헌금을 가지고 부서마다 필요한 것들 그냥 좀 채워주고 공급하는,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건축 관련된 거는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안에 내부적인 어떤 필요를 좀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이렇게 가던 중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모은 헌금을 그냥 부서에만 좀 나눠주다 보면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본당이나 아니면 그 예배당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왕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다음 세대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하고 결정하고는, 그때부터는 다음 세대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시공사를 좀 찾기 시작했죠. 그게 어느 시점? 그게 2020년, 2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고 21년부터. 21년부터 시공사들을 찾고, 그러니까 19년도에 비전 선포하고 20년도에 제자 훈련이었고, 그 다음에 가정 사역이었고, 2022년도가 되겠네요. 2022년도에 이제 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모으고, 그렇게 했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설명을 들었었죠.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네네. 그리고 좀 첫인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이 모였는데, 2023년도에 그 사실은 제가 2022년도, 2023년도에 교회 본당 위주로 좀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공사 관련된 분들을 좀 꽤 많이 만났어요. 계속.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14개, 15개? 예. 진짜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랑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교회와 관계없는 분들도 많이 만났죠. 그렇게 만나면서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4개 업체에서는 저희들 교회에 와서 실사를 하고는 계획서까지 이야. 꼼꼼하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2023년도 지나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장로님들하고 결정이 되고부터는 다음 세대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니까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하고 저희가 좀 찾았죠. 찾고 있는 중에 우리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춘천의 어떤 교회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하신 분이 우리 대표님이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이제 한번 드렸더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서로 연결하자라고 했는데 연락이 그 전에 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쁘시대요. 엄청 바쁘시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실 때도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좀 계시고 해서 이걸 하더라도 단기간에 하기가 어렵고 좀 기다리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그때 대표님이 쓰신 책을 제가 구매를 해서 그걸 한 4번 정도 읽었나 봐요. 그걸 쭉 읽으면서 대표님이랑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한 6개월, 7개월이 흐르고 이렇게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네. 대표님 얘기가 궁금한데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쨌든 전화로 통화를 하고 이제 처음 만나고 이렇게 이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을 때 네. 인상들이나 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캐치하셨던 거. 이게 저는 한 작업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또 저의 색깔 아니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때 2년인가 3년 정도까지 다 차 있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큰 프로젝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고민이 됐어요. 사실 고민이 됐는데 처음 뵀는데 되게 맛있는 걸 사주시면 비싸고 맛있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거. 그런데 목사님만 나오신 게 아니라 전 교육자분이 다 나오셔갖고 저 혼자 왔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열정을 느꼈죠. 굉장히 많이 느끼고, 목사님 어떤 편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 안에 어떤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지역은 어떤 것 같다가 느껴지는데, 사실 여기가 되게 올드한 동네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교회도 이렇게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올드하시다 아니면 좀 이렇게 기존 세대 같으실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격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 목사님이라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날 먹으면서 확 왔죠. 이런 목사님이라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확실히 가졌죠. 근데 제 안에 이제 여러 스케줄이 있으니까 올해는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다리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 춘천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 후에 그 목사님이랑 인터뷰한 것도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었던 교회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만의, 목사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만났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이 목사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러셔갖고 제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하자고 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책이 아닌 느낌. 그래서 막 여러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내용이 이게 어디가 컨셉이 뭐냐 막 물어봤는데 이거 뭐 공감이 안 돼서 하지 말아야겠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지 말아야겠다. 뭐 비용적인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여러 분들한테. 근데 그걸 그때 목사님 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벽에가 좁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갑자기 다시 전화가 오셔갖고 밥을 먹자고 그러시고 그래갖고 저쪽 가갖고 또 한정식집이었죠. 거기서 또 밥을 또 먹으면서 꼭 해야 된다 그러길래 그래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두 번 너무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컨셉을 잡는 어려움에 한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목사님 계속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중을 했죠.